621쪽. 621쪽. 저는 오늘 지금 나왔어요? 잘하셨어. 늦게 나오다도 나오잖아 저렇게, 그죠? 그러면 합격하고 가까워져요. 굉장히 바쁜 남자예요. 자, 621쪽 취득의 구분 별 딱 붙여있죠? 자, 취득은 구개, 사실상 취득. 이 사실상 취득 아까 얘기했죠? 뭐를 사실상 취득하는 거야? 소유권. 소유권을 등기 불문하고 과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취득은 아니지만 무슨 취득?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을 무슨 취득이라고도 얘기해요? 의제 취득. 똑같은 거죠? 간주 취득, 의제 취득. 자, 그럼 사실상 취득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구분하네요. 그럼 원시는 뭐다? 없던 거를 최초로 취득하는 거죠? 없던 거를 최초로 원시. 그러면 무슨 등기 신청해야 돼요? 보존 등기 신청해야 된다고요. 최초니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반드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여기까지 배우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승계 취득은 뭐다? 없던 거를 이전받아서 취득하는 거죠. 그럼 무슨 등기를 신청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뭐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그럼 승계는 다시 뭐와 뭘로 구분한다? 유상. 대가를 주고 취득하고 무상. 그래서 항상 취득세는 유무상을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유상, 무상. 구분해야 된다고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내 걸로 만들려면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세 납부. 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원시 취득은 자, 뭐부터 나왔어요? 건축물을 건축하잖아요. 그럼 건축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5개. 5개 있어요. 5개. 신축, 재축, 그죠? 그 다음 뭐 순서는 관계없어. 개축, 중축, 이전.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다 5개를 취득세를 과세하는 거야. 5개를 다 취득세를 과세한다고요. 이 중에서 원시는 뭐밖에 없다? 신재축밖에 없어. 포인트는 이전도 과세합니다. 취득세를. 자, 그래서 신재축은 최초니까. 그 다음 시효취득도 뭐다? 이거는 시효취득 20년 이상 점유하죠. 어떤 부동산을 등기 안 된 부동산을 점유하는 거야. 그럼 20년이 되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래서 최초로 등기를 신청하니까 세법은 원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고. 그 다음 매립간척은 뭐를 얘기한다? 토지. 매립간척. 공유, 수면, 매립간척이잖아요. 매립간척. 자, 그 다음 니은. 자, 니은은 뭐다 이제? 그래도 기억은 뭐다? 부동산이에요. 건축물, 토지. 기억은 건축물. 매립간척은 뭐다? 토지,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 준부동산, 차량기기 장비, 항공기는 원시죠? 원시잖아. 그래도 회사에서 만드는 거 4개 원시잖아요. 어떨 때 원시를 써? 건조. 건조. 선박을 주문에 의해서 건조는 선박회사에서 배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는 뭐다? 조립 또는 뭐다? 제조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저간 차량기기 장비, 선박, 항공기, 주문 이런 것들은 최초의 취득이에요. 차량기기 장비는 뭐라 그래요? 항공기는 제조 또는 조립 없지만은 건조 최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원시는 과세 안 해요. 회사에서 만드는 거.
회사에서 만드는 거 원시는 과세 안 해. 우리가 이전 받았을 때만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원시는 과세지 않는다. 승계 취득의 하나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제조하죠. 또는 기계 장비 등을 조립하죠. 선박은 건조하죠. 다 회사에서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을 한 대 만들어서 완성차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200만 원이다. 그럼 200만 원은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이전 받은 자 승계. 회사는 없다고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0만 원을 회사에서 거두면 실수요자가 경제적 부담을 일으키죠. 자, 그 다음 오른쪽은 뭐다? 수용 재결정이야. 재결정은 승계로 봐. 알아들었나요? 재결정하는 거는 승계로 봐서 이미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경우는 제외. 그래서 수용 재결은 원시로 보지 않고 뭐다? 원시에서 제외하면 승계로 간다는 뜻이에요. 수용 재결정이 됐잖아. 취득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거는 원시가 아니라 승계로 간다는 거예요. 참고사항으로만 알아둬요. 출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승계로 들어간다. 유상.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건 뭐다? 교환만 알면 돼. 교환. 교환은 유상. 그래서 교환은 쌍방에게 취득세를 과세하죠. 그리고 쌍방에게 또 하나 적어. 양도세도 과세해요. 이전 받는 거는 쌍방에게 취득세. 이전시키는 거는 쌍방에게 양도세. 그래서 교환은 취득과 양도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런 게 다 대가를 주는 거. 현물 출자는 뭐를 주는 거다? 주식이란 대가. 현물 출자가 뭐다?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했잖아요. 이거는 법인 입장이에요. 법인은 토지 건물을 받고 대가를 뭘로 줬다? 주식, 유상. 그럼 현물 출자도 구분해야죠. 개인은 양도세, 법인은 토지 건물을 취득했죠.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기초예요. 지금 이거. 주식이란 대가. 그 다음 무상은 상속증여. 그래서 상속증여도 취득세 납부해야 돼요. 왜? 이전 등기를 할 때 취득세 납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등기가 돼요. 자, 그 다음 간주취득. 출제되는 거는 간주입니다. 별 딱 붙이고. 자, 간주취득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죠? 자, 칠판 봐요. 간주취득은 뭐다? 뭐가 있는 상태예요? 부동산이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는 뭐다? 없는 상태에서 최초로 취득하고 이전 받아서 취득하는 거죠. 밑에는 부동산이 있는 거야.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뭐가 증가되는 거다? 가액 증가입니다. 이거는 취득이 아니죠. 가액 증가는 그래서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취득으로 본다.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읽어보면 돼. 토지는 무슨 증가다? 지목, 변경이란 행위를 했잖아요. 가액 증가. 그래서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차량, 기기, 장비는 뭐라 그래요? 종류 변경. 그래서 차량을 종류 변경하죠? 구조 변경 등을 해서 가액 증가. 그 다음 건축물도 뭐다? 가액 증가. 다 세 가지는 개수했잖아요. 그죠? 그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자, 그 다음 4번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는 정의를 알아야죠.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몇 프로 초과? 50% 초과하면 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죠. 지배하니까 주식을 취득했지만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세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과점주주는 뭐를 취득했어? 주식. 근데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그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괄호는 볼 필요 없어.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다만 뭐다? 설립시. 원시 취득이죠. 설립시는 뭐다? 원시잖아. 설립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증자가 아니라 뭐다? 감자. 증자는 취득세를 내야 돼요. 감자가 뭐다?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내 지분이 늘어나는 경우는 과세를 안 합니다. 자, 설립시 이것만 알면 된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설립시 뭐를 취득했어요? 부동산을 취득했잖아. 부동산 등을 취득하죠? 설립시 누구 돈으로? 누구 돈으로? 과점주주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죠? 과점주주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잖아. 그럼 부동산을 취득하면 누구에게 취득세를 물린다? 법인에게만 과세한다고요. 그러나 과점주주에게는 과세를 안 해요. 이중과세이므로. 그래서 설립시 투자를 많이 하라. 알아들었나요? 과점주주에게는 과세를 안 하고 누구에게만 과세하겠다? 법인에게만 과세한다. 누구 돈으로 부동산을 산 거야? 과점주주 돈으로. 그럼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과세하면 투자를 안 하죠? 그래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법인에게만 과세. 이거 5번 출제된 거예요.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잘 봐요. 과세 안 하는 거. 설립시 과세 안 하죠? 그럼 설립일 이후부터 과세하는 거야. 그 다음 딱 50% 과세 안 해요. 그리고 상장 주식 과세 안 해요. 비상장이에요. 비상장. 상장 주식 과세 안 한다고요. 과세 안 해. 그리고 어떨 때 감자. 자본금을 줄이면서 내 지분이 일어나. 그럼 납세할 의무는 언제부터 존재한다? 설립일 이후부터 존재를 합니다. 설립일 이후부터. 과세 안 하는 거 일단 4개예요. 그럼 어떨 때? 설립일 이후 승계취득입니다. 증자. 자본금을 늘리면서 과점주주가 주식을 사잖아. 증자. 그 다음 주주로부터 취득합니다.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승계 취득할 때 이렇게 이때 과세하는 거예요. 증자. 자본금을 증가시키면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죠?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야. 감자는 자본금이 감소되면서 내 지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돈 안 준 거니까 과세 안 해. 그래서 집에 가서 감자가 보이면 취득세 과세 안 한다. 감자 썰 때 감자에다가 X 딱 긋는 거야. 증자. 근데 중요한 거는 출제 안 돼요, 이번에. 작년에 출제됐잖아요. 작년에 출제된 거는 출제자도 알아요. 이거 다 공부하고 오는 거. 출제된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세법도 범위를 좁혀야 돼요. 작년에 출제된 거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기본은 알고 가야 된다. 기본이 뭐다? 설립시는 과세 안 한다.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정의는 뭐다? 비상장 주식 50% 초과. 그래서 과점주는 여기까지예요. 출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점주주의 머리 싸매지 말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과세 한다며. 그러면 이 사실상 취득은 무슨 세율로 과세할까요?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표준세율로 과세해요. 그 다음 간주 취득은 무슨 세율로 과세할까요?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한다는 거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이거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한다.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 2%만. 이게 3번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은 옛날에 취득세 2%예요.
등기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위에는 항상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과세하는 게 표준세율이에요. 여기는 2%, 등기는 과세 안 해. 그럼 등기사항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으로 과세할까요? 등록 면허세로 납부합니다. 소유권이 아니니까. 간주취득은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2%만. 그럼 등기사항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 대표적으로 지목 변경등기 2%. 그럼 변경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표준세율. 암기 끝났잖아요. 안 까먹는 거. 이거 안 까먹는 거. 표준세율 안 까먹는 거. 이거 봐 이거. 안 까먹는 거. 원시 몇 프로? 282. 282. 자, 유상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무상 상속은 숫자 배열이 뭐야? 38광땡. 증여는 숫자 배열이 뭐야? 광복절. 표준세율 2달 만에 또 하네요. 잠깐 이런 거 이거는 거 다음 주에 배워요. 제발 표준세율 이거 암기해야 돼요. 됐어. 죄송해요. 그래서 이 밑에 기출 확인은 꼭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요. 이거 제가 안 하더라도 밑에 봐요. 자, 다 같이 지금 졸고 있는 한 분 있어요 지금. 자, 읽어봐요. 다 같이 오랜만에 시작.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OX5 설립시잖아. 자, 설립시. 자, 이거 봐. 설립시 누구 돈으로? 과점주주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죠? 그럼 부동산 취득은 열거된 거니까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법인. 과점주주에게는 과세를 안 해요. 이중과세니까 투자 위치를 위해서. 자, 넘어가죠. 박스 복잡한 거 보지 마세요. 복잡하잖아. 넘기지 마라. 그래도 자, 나왔으니까 하나만 할게요. 622 꼭대기 박스. 꼭대기 나와 있어요? 자, 1번 위에 봐. 비상장. 밑줄 그어 1번에 비상장. 단 코스닥은 포함해요. 코스닥은 포함한다고요. 벤처기업 주식. 그러면은 상장 주식은 취득세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장 주식은 코스닥이 아니라 뭐를 얘기하는 거야?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스피 주식을 얘기합니다. 코스피는 과반수 점유를 못해요. 법상. 코스피를 얘기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서민들은 대부분 여기에 투자를 해서 다 돈 까먹어 버리죠. 코스피 무슨 피냐고? 코스피 무슨 닭이냐고? 코스닥. 알아들었나요? 거기 그랬잖아. 코스피는 포함. 코스 뭐야? 닭 포함. 알아들었어요? 그럼 뭐는 제외하는 거야? 닭은 코스 내가 헷갈리네. 코스피는 제외하는 거야. 왜? 주식 투자하면 피 봐요. 피가 제외된다. 주식 투자에서 수없이 피 봤잖아. 그러니까 피가 있는 거야. 피 봤다고 다 소액주주들은. 그래서 주식 투자하면 제명에 못 살아요. 오늘 그 뉴스 자막에 나왔죠? 이 어린애들은요 1시간 이상 스마트폰 하면 이게 전파가 받아서 아주 안 좋대요. 그 스마트폰은 늦게 사줄수록 좋답니다. 요즘은 돌 선물로 애 죽이는 거야. 늦게 사줄수록. 이거 뉴스 나왔어요 자막에. 만약에 사준다면 1시간 이상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린애가 이렇게 막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닭은 안 좋대.
요즘은 애 키우기 참 좋아요. 그죠? 돌 딱 되면 하나 사주면 지가 놀아. 쟁이. 자, 그 다음 2번. 유가증권 시장의 주식을 상장한 법인에게 있는 과세자. 유가증권 시장이 뭐다? 이게 코스피 주식이야. 알아들었나요? 코스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 자, 그럼 과점주주들은 혼자 가려면 두세 명도 대조 친인척을 통해서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과점주주들. 자, 4번.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취득세를 내야 되고 당연하고. 자, 박스. 설립시 몇 프로다? 설립시 40.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 50이 안 넘잖아요. 지분 비율 40이죠? 그럼 납세 의무가 없고 50이 안 넘어가니까. 자, 설립 후야. 감자야 증자야? 증자. 그래도 몇 프로 취득했어? 20%. 그럼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60%. 그럼 과점주주네. 그럼 이해는 최초다 임이다. 무슨 과점주주야? 60% 과점주주가 됐잖아요. 그럼 과점주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 최초, 임의, 다시. 이거 무슨 과점주주야? 최초야, 임의야, 다시야? 최초 아니에요? 왜 최초야?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됐잖아. 최초죠. 이해가 안 된대.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됐으니까 최초야. 그러면 지분 비율 몇 프로를 과세한다? 60% 모두. 그럼 답은 몇 프로가 답이다? 60%. 왜 60%야? 앞에 세금 한 번도 안 냈으므로. 그래서 최초 과점주주 짝은 지분 비율 뭐다? 모두 증가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60% 모두가 된다고요. 납세 의무는 60%. 그래서 이제 10%를 또 취득했죠? 그럼 70%다. 그럼 얘는 무슨 과점주주야? 임의. 그럼 임의는 앞에서 60% 냈지? 그럼 임의는 증가분만 내면 돼. 10%만. 한 번만 내는 거니까. 넘어가요. 그만 내. 알아들었나요? 더 이상 작년에 출제됐다고요? 그래서 서운하니까 요거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 자, 이렇게 해서 또 10%를 또 취득했죠? 또 취득하면 지분 비율이 몇 프로야? 70%. 그럼 이에는 무슨 과점주주야? 임의. 앞에서 임의잖아. 그럼 60% 납부했죠? 그럼 70%니까 임의는 뭐다? 증가분 10%만 과세한다고요. 그 얘기고. 자, 624쪽.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을 정리하죠. 똑같은 지문이 뭐예요? 과세 대상이 과세 물건, 과세 객체. 그래서 요즘 날씨가 더워가니까 모학원 가면 모기도 돌아다녀요. 파리도 돌아다녀. 그럼 모기 파리는 수강생들 중에 누구 앞에 따라다녀? 조는 사람 앞에. 진짜야. 가만히 있으면 달라들어요. 조는 사람 앞에 주로. 자, 과세 대상.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물건, 과세 객체. 열거된 거죠? 열거된 게 몇 개? 13개. 열거된 게 13개잖아. 열거된 거 과세 대상 13개. 자, 첫 번째는 뭐다? 부동산. 세법에서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을 얘기해요. 그럼 건축물은 몇 가지를 합쳐서 얘기한다? 세 가지. 세법에서 세 가지. 첫 번째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옆에 적어요. 뭐를 얘기해? 건축법상 건축물. 공법에서 꽉 잡았잖아요.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건축법상 건축물. 사회에서 줄여서 뭐라 그래요? 건물.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이죠. 건물과 떨어져 있는 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레저 시설. 레저 시설이 있잖아. 이게 두 번째 칸이에요. 건물과 떨어져 있는 거. 레저 시설 딱 세 가지가 있죠. 수영장, 즐기는 거. 수영장,
스케 이트장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 뭐가 있다? 20타석 이상 골프 연습장 이런 거를 레저시설.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줄여서 뭐라 그래요? 독립된 시설물. 건물과 떨어져 있는 거. 딱 이의 특징은 뭐다? 수영장. 딱 보니까 지붕이 없어요. 수영장 지붕이 없는 거 많잖아. 야외에. 지붕이 없는 것도 열거된 거는 취득세 내야 돼. 그 다음 스케이트장. 딱 지붕이 없지? 없잖아. 골프 연습장. 지붕이 없어요. 하늘이 있다고요. 하늘. 그럼 이런 것도 열거된 거는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건축물은 필수가 지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것도 열거된 거는 과세한다. 세금은. 그 다음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가장 잘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가장 이거 승강기. 이거 안 까먹는 거. 학원 올라올 때 뭐 타고 올라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걸어서 올라오지 여기는 2층이니까. 엘리베이터 딱 건물에 붙어 있죠? 건물과 함께 취득세다 납부한 겁니다. 그럼 지방세에서는 이렇게 써요. 취득세도 토지건축물, 등록면허세도 토지건축물, 재산세도 뭐다? 토지건축물. 똑같이 써. 자, 근데 팔아먹을 때 양도세죠? 팔아먹을 때는 뭐라고 써요?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는 똑같아. 토지, 건물이라 그래. 팔아먹을 때는.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는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를 합쳐서. 자, 뭐 팔았어요? 뭐 팔았냐고요? 건물 팔았잖아. 건물. 응? 이거 팔았지 이거. 이거 팔 때 승강기 따라 붙죠? 이해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건물 팔았잖아. 승강기 따라 붙지? 이게 안 들어가니까 팔아먹을 때는 토지, 건물이라 그래요. 지방세에서만 건축물이라 그런다고요. 자, 뭐 팔았어? 건물 팔았잖아. 건물 팔 때 승강기 따라 붙죠? 합쳐서 과세합니다. 이건 대상이 이건 판 게 아니야 지금. 대상이 아니라고요. 아이고, 자 여기라도 잘해. 자, 그 다음. 괜찮아요. 또 양도세에서 또 배워. 또 배우니까. 자, 그 다음 부동산에 준하는 거 몇 개? 5개. 5개요. 준부동산. 5개.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뭐다? 임목. 임목이 뭐예요? 등기된 나무. 살아있는 나무에 살아있는 나무. 나무가 땅 위에 붙어 있어야 돼. 알아들었나요? 땅과 떨어진 거는 등기가 안 돼요. 묘목 같은 거는. 자, 그 다음 각종 권리 등 몇 개? 7개. 각종 권리 등 이거를 묶어서 권리라고 나왔죠. 각종 권리. 자,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게 뭐 있다? 광어권, 어업권. 고등어가 아니라 뭐다? 광어. 안 까먹는 거. 그 다음 회원권의 종류는 몇 개? 5개. 앞대가리 따면 순서는 관계없어. 골, 콘, 종, 승, 요. 요토 회원권. 스키장 회원권이 있다 없다? 없다. 골, 콘, 종, 승, 요. 요렇게. 됐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과세할 대상은 13개를 몇 개로 압축시켰다? 3개.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준부동산. 각종 권리 7개. 근데 과세 대상으로 해놓고 과세를 안 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과세를 안 하는 거. 회사에서 만드는 거 이거. 이거 원시는 과세 안 해요. 어떨 때만 과세한다? 이전 받았을 때만 과세합니다. 차량, 기기, 장비, 선박, 항공기는 회사에서 회사 보고 취득세 내라 그러면 경영이 어려워져요. 이전 받았을 때. 그 다음 광업권, 어업권도 원시는 과세를 안 합니다.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광업권, 어업권도. 자, 광업권, 어업권은 원시가 뭐다? 출원에 의한 취득이 원시라 그래. 출원 받잖아요. 광업권, 어업권은 출원이 원시야, 최초. 그러나 광업권, 어업권도 이전 받았을 때만 취득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광업권은 언제가 뭐라고? 원시라고? 출원. 출원이 뭐예요? 출원이 뭐냐고요? 행정관청에 서류 등을 제출해서 인허가를 최초로 받는 거야. 제가 여기 뭐예요? 제가 남해바다에 여기 봐. 제가 남해바다에서 김양식장을 하고 싶어. 그럼 김양식장을 하고 싶으면 바다에 막 말뚝 박으면 안 돼요. 국토해양부에 들어가서 인허가를 받아야 김양식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최초의 취득이죠. 출원받았다 그래요. 혹시 저랑 같이 장화 신고 김양식 하러 갈 여자분 안 계세요? 진짜야? 아니잖아. 왜 거짓말하는 거야? 진짜 큰일 나. 따라오지 마. 제가 그래서 인허가를 받았죠. 쟤는 최초의 취득이야. 어민지원 차원에서 취득세를 과세 안 해. 그러나 김양식 하다가 이런 여자가 따라오지? 따라오잖아. 내가 살살 꼬셔서 이 여자분에게 팔았어. 그럼 이 여자분은 뭐다? 근데 이름이 뭐예요? 경원이. 됐구나. 내가 경원이하게 팔았어. 제자니까 반말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그럼 이 경원 씨는 뭐다? 승계 취득자야.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가두리 양식장이나 김양식장도 막 몇십억 가는 거 많아요. 부자들이 사는 거예요. 경원 씨는 부자야 이제. 자, 그다음. 그래서 분석했어요. 자, 토지. 자, 밑에. 자, 토지는 뭐다? 여러분들이 꽉 잡았잖아. 공간법. 지적법 공간법이잖아.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몇 개 지목이다. 몇 개 지목이야? 28개 말하는 거야. 28개를 취득하면 대상이야. 28개. 그러나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죠. 공부상 토지가 아니라 항상 세법은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밑에 뭐예요 이거? 단순한 토사. 토사는 흙이잖아. 흙은 취득세 안 내요. 이건 토지가 아니라 토사야. 알아들었나요? 이거는 토지로 안 본다. 그 다음 건축물. 그래서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므로 허가, 무허가, 적법, 불법 안 따져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래서 건축물은 몇 가지를 얘기한다? 3가지. 그래서 1번 나왔죠? 건축법상 건축물,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건물. 그 다음 2번 골프 연습장 나왔죠? 이거 레저시설 등. 그 다음 건물에 부수되는 거. 대표적으로 승강기. 은행 가면 부착된 금고가 있죠? 제가 대전에서도 강의하잖아요. 은행 지점장님이 와서 공부하러 3월달부터 직원 하나 데리고 올해 끝난대. 그래갖고 야간반에 나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왜 공부하십니까? 그러니까 와이프가 끝나더라도 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때 들어올 수 없네. 그래갖고 3월달부터 공부 시작했어요. 직원 하나 데리고. 여직원. 딱 얘기하는데 과장님이래. 40대 한 후반 정도 됐겠더라고. 그래서 여직원이랑 계속 같이 나와. 동네 산대. 그래서 카풀에서 차 태워다 두고 집에 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혼자 공부하면 외롭잖아. 여직원 데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죠? 그렇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자, 밑에. 자, 기출 확인. 제가 안 풀면 또 죽어도 안 풀어. 같이 하는 거야. 자, 01번. 부동산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무슨 말만 들어가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걸로 본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헷갈리지 말자. 그 다음 밑에는 안 배웠어요. 1번만 배웠잖아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이제 별 표시예요. 납세 의무자 매년 출제되는 거네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라고 나왔네. 그럼 위에 계속 반복된다. 무슨 취득자가 내는 거다? 사실상 취득자. 세 글자로 줄여요. 매수자. 매수자라고요. 매수자. 그래서 또 나왔네.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만 빗줄 거예요. 관계없이. 누구와 과세한다? 사실상 취득자. 다만 앞에서 배운 게 나와요. 차량, 기기장비, 항공기 주문해서 건조하는 거는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죠? 그래서 무슨 취득자만 과세한다? 승계. 원시는 과세 안 해요. 회사에서 만드는 거. 승계. 자, 그 다음 거기 세 번째 줄 나와 있죠? 봤어요? 옆에 무슨 표시 있잖아요. 자, 한번 다 같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 죽어간다. 죽어가. 자, 이건 무슨 등기야? 대위 등기. 대위 등기잖아. 대위 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해야죠.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을이다. 갑, 을이라 그러면 안 돼요. 이거 무슨 등기라고요? 대위 등기. 타법에서 배우잖아. 갑, 을, 10억을 빌려와. 10억. 갑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채권자. 을을 채무자. 그럼 대위 등기는 누구 입장이다? 채무자. 10억 갚아야죠? 안 갚아. 빚쟁이의 공통점은 뭐다? 날짜는 정확히 정해. 그 날짜가 되면 또 연기시키죠? 돈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무릎 꿇어도 안 갚아요. 돈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나 옛날 우리 아버지 정년퇴직해서 1,000만 원 빌린 적이 있어. 나는 빌려달라 그랬잖아. 나는 아버지가 그냥 줄 줄 알았어. 근데 1년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 나도 노는데 이자까지 붙이라고. 나 그래서 치사스러워서 이자 붙여서 끝냈어요. 나 그래서 집에 안 가 요즘. 그래서 잠깐. 그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화 와요. 한번 오라고. 왜? 돈을 갚았으니까. 지금은 오라 그래요. 나는 그때 1,000만 원 달라 그러면 진짜 그냥 주는 줄 알았어요. 차용증서도 없잖아. 내가 솔직히 오리발 내밀면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죠? 난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안 갚아. 안 갚으니까 딱 재산 상태를 파악해 보니까 을소유 뭐가 있어? 미등기 건물이 있어. 미등기 건물. 왜 등기를 안 쳐? 갑이 가압류 들어가니까 뺏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갑은 자기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힘을 빌리죠.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을소유 미등기 건물에 뭐다?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게 대위 등기야. 알아들었나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을소유 미등기 건물의 보존 등기. 처음이잖아. 누가 신청한다? 채권자가 신청한다고요. 보존 등기. 그럼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반드시 뭐를 납부해야 돼? 취득세 납부. 그럼 취득세 납부를 누가 할까요? 법상 납세 의무자는 을이죠? 근데 을은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그래서 갑이 취득세 납부를 대신 납부를 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갑이 아니라 을 이름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보존 등기자는 누구야? 을 이름으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 그래야 돼요? 을. 절대 갑이라 그러면 안 돼요. 갑은 신청자일 뿐이다.
을. 이상하다. 책에는 갑이라고 돼 있는데 저 녀석은 3번씩이나 을이라고 주장하네. 반대로 설명했어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 다른 학원 가니까 책에는 을인데요. 책에는 갑인데요. 왜 을이라고 3번씩 얘기해? 이거는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누구야? 을이에요. 그러나 책은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누구야? 갑. 그래서 답이 갑이라고요. 을은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채권자입니다. 이해됐어요? 안 가르쳐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그 다음. 자, 이제부터는 읽어가면 돼. 주체구조부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다르죠?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3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건물주.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건물주 수없이 배웠다. 자, 3번째는 상속받으면 누가 낸다? 밑줄 그어. 상속인 각자. 상속인 각자. 각자는 자기 지분만큼만 내죠. 항상 공유물은 거기 파란 거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원래 각자 내는 거요. 각자는 함께 책임. 그리고 과로도 조심해야 돼요. 과로 포함. 항상 시험장에 가면 과로를 조심해야 돼. 포함. 뭐다 대표적으로 유증. 유언에 의한 증여잖아. 그럼 세법은 증여는 이거 출신이 증여죠. 유증은 유증은 어디에 포함한다? 상속에 포함한다. 그 뜻이에요. 세법은 사망해야 재산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상속에 포함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모든 재산을 철수 아빠 앞에 다 줘버려라. 그럼 철수 아빠는 언제 재산을 이어받아? 죽어야 받지. 자, 그 다음 조합원. 조합원은 어떨 때만 쓰는 거다? 조합, 원용 부동산, 재건축이 들어갑니다. 그럼 조합, 원용 부동산은 새 아파트가 되면 누가 내야 된다? 조합원. 그러나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내고, 이거 일반 분양분이잖아. 조합은 땅에 대해서는 조합이 내는 거야. 조합이. 그래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거는 조합원. 조합 원용이 하는 거는 일반 분양분이죠. 1차적으로 조합이 낸다고요. 그럼 조합원은 어떨 때만 답이 된다? 조합 원용만. 자, 그 다음 공동소유자는 뭐다? 공유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공동소유자가 내죠. 공동소유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냅니다. 공유물로 취득하는 거는 공동소유자가 내되 공동소유자는 전체를 내는 게 아니라 지분만큼만. 자, 그 다음 외국 소유. 외국 소유물을 어떻게 합니까? 임차하잖아. 왜 임차할까요? 이용자에게 대여 수입하는 경우. 이럴 때는 누가 낸다? 수입하는 자. 외국인 소유예요. 외국인에겐 못 거두니까. 자관 외국자가 들어가면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수입하는 자. 왜 수입해요? 왜 수입해? 이용자에게 대여. 또 하나 옆에 적어. 직접 사용. 이거는 판매용이 아니에요. 대여 또는 뭐다?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건너뛰고. 자, 변경 시점의 소유자는 무슨 취득이다? 간주취득. 간주취득이죠? 지목 변경, 종류 변경, 가액이 증가될 때는 취득으로 본다.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 중요한 견은 변경 후의 소유자면 큰일 나는 거야. 변경 시점. 변경 후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밑에 집 차주가 낸다. 어쩌고저쩌고 되게 길잖아. 포인트가 뭐다? 3번째 줄 차량에. 그것만 밑줄 그어요. 차량에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다. 따로 있을 때는 뭐다?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이거 따로 있어. 따로 있으면 뭐다?
실제 취득금을 지급한 자. 이거 뭔 뜻일까요? 예로 여기 보세요. 학원 차량 있죠? 학원 차량. 그거 지입 차량 아니에요. 지입 차량이죠? 학원 차량. 어? 그러면 학원 차량 소유주가 이미 취득세를 낸 거야. 지입차주가.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원에 영업을 하잖아요. 그런 거. 유치원 차량. 지입 차량이 있죠? 내가 딱 아침에 학원 안 나갈 때 보면 버스가 막 들어오잖아. 어? 거의 다 80%가 지입 차량이더라고. 우리 친구가 저쪽에서 학원을 5개 하는데 차량이 20대인데 18대가 지입 차량이야. 그거 사고 나면요 골치 아파요. 알아들었나요? 애들 보상도 제대로 못 받아. 유치원 입학시키죠? 지입 차량 80%가 다 지입 차량이에요. 우리는 사고 나면 보상 처리가 잘 안 돼요. 왜? 그 지입 차량 분들이 뭐다? 제대로 보험을 안 들어. 그냥 일반 보험에다가 약간 얹혀서 들어놓는다고요.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렇다고 학원 입학시킬 때 이 학원 차량 지입 차량이에요? 학원 차량이에요? 물어보는 순간 왕따 당하는 거야. 유치원 입학시키는데 지입 차량이에요? 학원 차량이에요? 그런 데 가서는 찍소리 못해. 학원 나와서는 큰소리 뒤지게 치지. 자, 그 다음 해본 소리고 출제하고 관련이 없다. 자, 그 다음 출제될까? 위에는 상식이야. 밑에 출제되는 거는 밑에야.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 의제 별 딱 붙여. 이게 출제되는 거라고요. 자, 요거는 좀 쉬었다 하자고요. 자, 이거 한 장짜리 봐요. 한 장짜리로 정리하자고요. 자, 취득세 파트 1페이지. 자, 취득세 꼭대기 왼쪽에 일단은 제목이 취득세예요. 1페이지. 자,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나보다 힘센 자 특광도. 한 글자로 뭐다? 도세. 굿세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목이 납세지. 항상 물세니까 물건보다 소재지. 항상 지방세는 소재지다. 과로는 보지 말고. 자, 과세 대상 13개죠? 13개잖아.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 등 몇 개? 13개. 그래서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축물. 근데 건축물 옆에 뭐라고 붙어 있어? 3개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죠? 저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까 3개 배웠잖아. 이거 3개. 건축법상 건축물, 레저시설, 승강기 이런 거. 잠깐 3개 있어. 자, 그 다음 차량기기 장비, 선박, 항우, 임목 5개. 옆에 까만데 적을 때가 있어요. 적어 4글자로 준부동산이라고요. 임목까지 5개. 준부동산. 적을 때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묶어. 광업권, 어업권, 그리고 회원권. 묶어서 뭐라 그래요? 7개. 각종 권리. 각종 권리 7개. 그래도 고등어가 아니라 광어. 회원권은 앞대가리 땄죠? 골콘 종속료. 중요한 거는 원시는 과세 안 해. 승계만 과세합니다. 밑줄 그어요. 차량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밑줄 딱 4개. 밑줄 긋고 회사에서 만드는 거 항공기까지. 그 다음 광업권, 어업권 밑줄 긋고. 요거 원시는 과세 안 해요. 어떨 때만 과세한다? 승계 동그라미. 광업권, 어업권하고 항공기까지.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오른쪽. 취득의 구분. 오른쪽 나왔잖아. 취득의 종류는 4가지가 있죠. 1. 유상. 출제되는 거는 교환에 딱 밑줄 긋고. 교환은 유상. 그 다음 2번은 무상. 무상은 상속증여를 얘기하죠. 자, 그 다음 원시는 건축은 신재축. 자, 간주는 중요하다. 개수, 지목변경, 과점주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은 간주 취득으로서 몇 프로만 과세한다. 옆에 살짝 적어. 2%만. 간주 취득은 2%만 과세해요. 2% 아까 배웠잖아. 그럼 1번, 2번, 3번은 적을 때가 있네.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세율로. 1번, 2번, 3번은 없던 거를 취득하는 거니까 표준세율로 과세해요. 간주 취득은 몇 프로? 2%.
6글자로 중과기준세율. 자, 그 다음 내려와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내려왔어요. 어떤 말만 들어가면 사실상 등기등록 안 따져요. 1번 주체구조보호 취득자. 3글자로 적어요. 옆에 건물주. 절대로 1번은 가설한자 그러면 안 돼요. 건물주. 자, 2번 조합원은 어떨 때만 답이 돼. 조합 원용만. 그 다음 외국자가 들어가면 누가 납세의무야? 수입하는 자. 자, 3번 과점주주가 과세 안 하는 경우 나와 있죠? 상장 X 딱 50% X 그리고 설립시 X 취득으로 X가 뭐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적을 때가 있잖아. 자, 고구마가 아니라 뭐다? 감자. 고구마가 아니라 감자도 과세 안 해요. 고구마 보이면 감자를 꼭 기억해야 돼요. 집에서. 감자는 자본금을 줄였기 때문에 회사 자본금이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취득세를 과세 안 한다고요. 감자 적었어요? 자, 4번 상속받으면 각자가 나고 나왔다. 대위. 대위 등기는 누구다가? 채무자. 이거 을. 채무자.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들어가죠? 채무자. 건물 누구다?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채권자 그러면 안 돼요. 채권자는 신청자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괄호 과점주주 들이라고 적어. 들. 과점주주 들. 그건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도 되죠. 상속인 각자 공유는 항상 함께 책임을 지는 뭐가 있다?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그래서 공유물은 원칙은 지분만큼 납세의무가 된다. 지분만큼. 그럼 공유자 사이에는 함께 책임을 지는 바가 있다고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죠.